아버지와 자별하고 홀로 4남매를 키우신 어머니가 얼마 전 지병이 악화돼 숨을 거두셨습니다. 그 후 4남매는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는데요. 그런데 어머니는 생전 다른 자식들 몰래 장남에게 전 재산인 2억 원을 증여하셨고 현재 어머니 소유의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. 동생들이 유류분 얘기를 꺼내자 장남은 3천만 원씩 줄 테니 유류분을 포기하라는 제안을 했고 동생들은 고민 끝에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는데요. 하지만 장남은 각서를 작성한 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.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장남은 각서를 들이밀며 이미 끝난 문제라고 하는데요. 장남의 말만 믿고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동생들은 정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걸까요? 네,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 이제 노모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4남매의 사연입니다. 어떤 사연인가요? 네, 자 어머님 80대 노모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. 아버님은 이미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고향에서 살고 계셨습니다. 3남 1녀를 뒀는데요. 어머님은 이 평소에 이 자제들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셨어요. 왜냐하면 이게 내 자녀가 모두 다 결혼도 하고 도시에 나가서 취직도 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, 이 어머님으로서는 참 기쁘셨는데 최근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머님이 남긴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 4남매가 모여보니 확인한 즉 이미 생전에 장남에게 전 재산 2억 원을 다 증여해 버리신 거예요.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좀 화가 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3남이 오늘 살해자인데요. 3남은 이 사건 반장을 좀 애시청하시는 분인가 봐요.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. 예. 그렇다면 유류분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. 이렇게 이제 큰 형에게 이야기를 꺼낸 거죠. 예, 당연히 뭐 장남이 차지하니까 동생들은 나의 어떤 권리적 주장인 유류분을 청구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이 장남이 이제 새롭게 제안을 해요. 예.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유류분 소송을 좀 포기하라고 제안을 해요. 그러니까 자녀가 4명인가 봐요. 예. 그러면 2억이면 원래대로는 각 5천씩이죠. 각 5천씩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유류분을 받게 되면 5천의 반이니까 2,500 돌아가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형이 야 유류분 안 받겠다고 각 썼으면 오히려 5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3천씩 줄게. 아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차남, 삼남, 막내 전부 다 이건 뭐 형제끼리 소송하고 이러는 것도 좀 불편하고 유류분보다 500을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각서를 썼답니다. 이제 각서를 딱 썼는데 이대로 이제 집행이 됐으면 실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. 네, 각서 딱 쓰자마자 갑자기 돈 안 주고 연락이 안 됩니다. 동생들이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. 동생들은 3천만 원씩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당연히 찾아갔겠죠. 형 왜 말이 다르냐, 돈 내놔라 했더니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각서 쓰지 않았냐, 니네 유류분 청구니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각서 쓰지 않았냐, 어차피 너희들 이제 소송도 못 한다, 이렇게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. 근데 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. 아, 처음부터 형이 돈을 줄 생각이 없었고 각서 쓰게 하려고 500씩 더 얹어 3천씩 주겠다고 한 것 아닌가, 이런 서운한 마음까지 드는 상황입니다. 네, 저 그림을 보니까요. 동생들이 형 왜 그래?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정이 그렇게 읽혀지게 되는데 동생들은 아마 형 그냥 믿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동생들이 형에 대한 어떤 신뢰, 배신감이 컸겠죠. 이렇게 되면은 더 화가 나는 거죠. 네. 왜냐하면 거짓말로 이제 각서를 받은 셈이 되지 않습니까? 동생들과 평생 안 보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? 그러니까 삼남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. 네. 화가 나서 유류분 소송 확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각서가 걱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들께 이 중요한 게 그 대목이에요. 공증은 하지 않았는데 이 유류분 포기 각서 때문에 이제 그럼 소송도 물 건너간 것인가? 네. 그런데 이 삼남이 좀 가슴에 맺힌 게 있어요. 형한테 이 재산 문제를 따졌더니 큰 형이 너는 우리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받아갔잖아. 이 삼남은 대학 진학을 안 했어요. 아. 일찍 사회에 나오면서 가게를 하나 열어주세요. 그러면서 사업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. 이때 아 그래? 그럼 너 대학 가면 쓰려고 모아놓은 자금인데 사업에 써라 하고 돈을 주셨는데 이 큰 형은 삼남 네가 돈을 더 많이 받아갔다. 근데 이 삼남이 계산을 해보니까 나머지 형제는 다 대학 진학을 했는데 대학 진학 가서 든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. 그렇죠. 나는 오히려 일찍 돈을 벌었기 때문에
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해도 더 많이 부담했는데 예. 왜 형은 내가 더 많이 돈을 가져갔으니 넌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 하는지 이런저런 게 이제 굉장히 섭섭해지기만 합니다. 예. 좀 얘기 들어보니까 참, 장남이 장남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건데 각서까지 써준 상황에서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유류분 포기각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? 20년 전 부모님께 지원받은 재산도 반환해야 합니까? 라는 질문인데요. 일단 네.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. 이 각서는 별로 효력이 없던데 효력이 있습니까?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. 있습니까? 네,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속 포기, 유류분 포기 이런 거 다 무효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. 얘기 많이 했죠. 그걸 언제 포기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아.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당시에 그 사전에 하면 안 네, 된다고 그랬어요. 사전에 하면 다 무효예요. 아. 왜냐하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알고 봤더니 장남이 다 받아간 거잖아요. 예. 그 이후에 유류분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썼기 때문에 이 각서는 유효인데 각서가 유류분 포기만 유효가 아니고요.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도 유효입니다. 그러네요. 우리가 굉장히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 큰일 났네 이거 소송도 못하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지급하자는 걸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서 장남에게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지금 이 형제들은 이 유류분 포기 각서가 유효인 게 아니 근데 그 현실적으로 아마 더 좋은 각서에는 상황이죠. 그렇게 써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각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. 3천만 원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썼을까요?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라고 그게 쓴 게 아니라 문제죠. 아마 3천만 원 빼고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각서를 쓰지 않았을까요? 그렇죠. 네. 이제 이게 입증의 문제일 수 네. 있습니다. 사전에 뭐 썼던 각서들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의미가 없지만 이거 사후에 썼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특히 각서 내용은 각서 내용이고 어떤 법률 행위를 어떤 의사표시를 네. 교환했냐 이 부분인데 지금 드러난 사실이라면 유류분을 포기한 대신에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다는 지금 네.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. 합치가 됐다라는 건데 각서에 그게 써져 있으면 가장 뭐 간명하게 해결이 되는데 안 써져 있으면 이게 문제될 수가 있고요. 그렇겠네요. 공증을 만약에 받아놓고 이러면 효력이 가장 높을 거고요. 공증이 없고 그냥 당연히 그냥 자필로 적어놨다면 그 다음에 효력이 있을 거고 그냥 말로만 했다 그러면 효력이 약할 거예요. 특히 법정에 가면 딴 말을 하게 됩니다. 그런 게 문제긴 한데 이제 사실은 상식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장남이 이렇게 주지 않으면 이 다른 사람, 다른 그 차남이나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유류분권을 포기할 일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. 예, 예. 그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만약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한다면 각서에 만약 기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쉽게 재판부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 각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유류분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포기하겠다. 돼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겠지만 예.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. 아니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냥 유류분을 다 포기해 세 명이? 아, 그게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보통은 재판부도 이런 경우에 만약에 소송을 가게 되면 3천만 원을 다 인정해 줄지는 몰라도 최소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은 인정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다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 장남 지금 어쨌건 지금 현재 말로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녹음하세요. 녹음. 네. 아니 3천만 원 준다고 해서 우리가 예. 유류분 포기하지 않았느냐. 근데 왜 안 주느냐 하면 뭔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각서에 3천만 원이 기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 분의 변호사 얘기할 때 네. 유류분 포기를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게 대가를 받았을 거라고 하는 그쵸. 상식적 네, 근데 수준에서 그 한다고 금액이 하면 얼마인지가 예. 이제 입증이 안 되는 거니까 예, 예. 거기에서 추가로 입증을 할 거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 장남과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같이 하면서 그걸 녹음을 한다거나 뭐 몰래 녹음해도 아시겠지만 이거 불법 아닙니다. 이게 대화 당사자라면 그런 방식으로 그 증거만 있다면 오히려 유류분을 포기하는 예. 게 지금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예. 될 수도 있습니다. 오히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. 유류분 2,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군요. 그러면. 좀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. 예. 뭐 각서가 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냥 유류분권을 포기할 일은 사실 없는 거예요. 예, 예. 상대적 대가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2,500 이상은 아마 받을 가능성이 좀 근데 높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. 앞서 저희가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. 장남이 이 삼남 그 사업한다고 먼저 돈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느냐. 20년 전에 이렇게 돈을 지불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렇죠. 유류분 같은 어. 경우는 청구하는 시점만 중요합니다. 1년 사망한 후에 1년 내에 청구를 하고요. 예전에 증여했던 거는 시간 불문합니다. 아, 100년은 안 되겠지만 20년, 30년 전에 이 공동 상속인 간에 증여됐던 것도
이 유류분에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산입될 증여에 포함돼서 같이 합산해서 계산이 돼야 됩니다. 그럼 20년 전에 내가 돈을 받았던 부분은 유류분에 포함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죠. 그렇죠. 그렇지 못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네. 그렇죠. 그러면. 그러니까 삼남 같은 그렇게 경우는.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삼남 입장에서는 아니 형들 다 등록금도 받았고 그렇지. 이제 그것도 산입하는 거예요. 이제 그럼 예, 굉장히 예. 복잡해지는데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일단 유류분 포기각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오히려 삼남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예, 예. 2,500만 원이든 3,000만 원이든 금액을 입증만 할 수 있으면 각서에 만약에 그 있다면 제일 간명하고 그러네요. 금액이 예. 각서에 금액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과 대화하는 과정을 녹음해서 증거를 좀 추가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유류분 권리를 포기할 네.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재판부에 잘 설득을 한다면 일정 부분 이상의 금액은 아니 받을 근데 것이 뭐 많습니다. 두 분 변호사님이 얘기했다면 상식적인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장남이 좀 상식적인 행동을 안 하다 안 보니까 하고 이게 그러죠. 가정에 분란이 네. 났는데 다시 상식으로 돌아가서 3천만 원 딱 주고 동생들에게 미안하다 그럼요. 얘기하면은 아이. 이 사건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유류분에 대한 부분은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.